오늘은요 장원호 발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원호 박사님을 모시고 방송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서 조그맣게 발병원 운영하고 있는 장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뭔가 멋있게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박사님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병원 소개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UC 얼바인을 졸업하고요. 뉴욕의 뉴욕 칼리지 오브 포다이트릭 메디슨이라는 족부 전문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은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하고요. 다시 레지던시 나머지 3년은 뉴욕으로 돌아가서 학교의 뉴욕 칼리지 오브 포다이트릭 메디슨과 메트로폴리탄 하스피털에서 발과 발목 재활 재건 수술 레지던시를 마치고 지난 3년 전에 저의 미국의 고향 같은 얼바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조그맣게 저희 병원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또 어떤 치료들을 주로 하고 계시죠? 예. 병원에서는요, 주로 이제 저희 발병원 하면 발과 발목의 모든 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킨 주로 이제 피부나 발톱도 이제 피부에 속하거든요. 네네. 발톱 무좀, 피부 무좀, 그다음에 땀이 많은 것들,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암을 포함해서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뼈가 이제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멍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골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스포츠 메디슨 해서요. 우리가 이제 발로 많이 뛰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스포츠가 수영도 네. 발차기를 하면서 발목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이제 수영하는 선수들도 보면 발레리나보다 더 훨씬 발을 많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 질환, 스포츠 부상 관련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일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라구나 우즈나 얼바인에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당뇨나 당뇨 발이 있을 때 저희 병원에 와서 2달에 한 번씩 체크업을 하고 어떤 문제는 없는지 특히 이제 신경 쪽이 많이 손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당뇨병이 있으시면 주로 이제 뉴로패티라고 해서 신경병증, 이게 말초에 있으니까요. 발끝이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환자분들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특별히 여러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발을 전공하기로 하신 혹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22살 때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유학을 와서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남들만큼 해볼까 해서 그림책을 찾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책의 반이 그림인 것은 생물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전공을 하게 됐고요. 네. 바이올로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셔서 성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의대 가는 건 어떻겠냐, 치대 가는 건 어떻겠냐 하셨는데 네. 저는 유학생이어서 그렇게 MD 스쿨이나 DO 스쿨을 갈 수 없었고요. 풋닥터 메디컬 스쿨을 가거나 족부 의과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치대를 갔어야 됐는데 네.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입냄새냐 발냄새냐 중에 발냄새를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발 전문가님을 모셨으니까요. 발 건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쭉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 건강이 우리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발 건강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발이 저희 몸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발이 이제 눈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병증 혹은 이런 혈액순환에 관련돼서 네. 혈관 질환이 발끝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직립보행을 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모든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 바로 발이고요. 네. 그다음에 뛰거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체중의 4배에서 7배까지 체중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설거지한다,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본다 하는 것도 발로 걸어가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발이 건강하지 않아서 혹은 발과 발목이 건강하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게 된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치아가 없어서 씹지 않으면 치매가 걸린다고 치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휠체어에 타면 그때부터 치매의 확률은 5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걸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제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니어 분들, 중장년층이 발 건강을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거나 유념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에 뒤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네네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니어 관련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들 말합니다, 목사님. 네. 그것은 심장처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굉장히 돕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발을 내딛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근육, 다리 근육이 수축 활동을 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밑에 내려갔던 모든 피들이 이제 네. 혈류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을 제2의 심장이다.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좀 보살펴주고 씻고 살펴봐야 됩니다. 시니어의 이제 발 건강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발을 매일 씻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에 상처는 있는지, 발이 색깔은 변화된 데가 있는지, 내 발톱은 어떤지 가만히 살펴보고 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주위의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특히 시니어 분들은 대사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고요. 특히 이제 당뇨가 거의 4분의 1 정도는 모든 시니어들의 4분의 1 이상, 이제 3분의 1 이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당뇨병이 있으십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 발에 이제 질환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눈 질환 많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심장이 망가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발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신경병증은 가장 큰 원인이 이 당뇨 때문입니다. 당뇨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있는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diminished 되면서 이렇게 약간 신경들이 죽어가는 증상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춥다, 뜨겁다, 간지럽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밑에 돌이 붙은 것 같다, 자갈이 붙은 것 같다, 젤리가 붙은 것 같다, 너무하다, 슬리퍼를 신어도 무슨 감각인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요. 네. 그것이 말초신경병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단지 당뇨가 있다고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지만 심하게 갑자기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거나 후끈후끈하고 차갑고 개미가 기어다녀서 잠을 못 잘 정도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시니어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에 의해서 그런 증상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제일 먼저가 당뇨. 특히 당뇨가 있어도 어떤 분들은 난 당 관리가 잘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지? 내가 PCP 선생님한테 갔는데 내 당 수치는 아직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A1C라는 3개월 분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평가해서 에버리지를 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활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다시 떨어졌다.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다시 떨어져서 이 중간에 평균이 점수가 잘 나온 것인지 A1C의 점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혈당 관리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당뿐만이 아니고 바이타민 B12가 결핍됐을 때도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바이타민 B12는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고기를 잘 안 자시게 되고요. 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실제로 이제 육식을 피하시는 어떤 종교군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한테 자주 네. 나타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아. 바이타민 B12는 또한 알코올릭 분들,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위장이 상해 있으니까 그분들도 소화력이 떨어졌겠죠. 네. 그분들도 바이타민 B12의 결핍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약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키모테라피를 받았다, 내가 암이 있어서 혹은 독한 약을 오래 먹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신경을 죽여서 신경병증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폐경기나 이렇게 호르몬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요동칠 적에도 이런 신경병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을 질문하셨을 때는 딱 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한테 당뇨다.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생기는 신경병증을 가장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적으로 당뇨가 아니라 그래도 평소에 삶이 혈당 쇼크를 치고 내려오고 하는 삶의 패턴이라 그러면 발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보고 하신 얘기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 제가 드려보는데요. 평소에 이제 뭐 걷기나 달리기나 뭐 등산이나 이렇게 발을 많이 쓰는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뭔가 발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포함해서요. 발 건강, 네. 발을 잘 가꾸고 이제 잘 닦고 하는 것에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리자면 신발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아. 그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두 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발이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 지금 현대 생활할 때는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죠. 특히 운동을 할 적에는 어떠한 스포츠냐에 따라서 다른 용도의 신발을 골라서 잘 신어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하실 수 있으시지만 신발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 사이즈는 엄지발가락이 더 기신 분,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기신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기의 발 사이즈를 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이즈만큼 중요한 게 폭입니다. 내가 발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나는 발이 칼발이고 좀 폭이 좁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미국 사람들 신는 신발 나한테도 잘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발을 한번 디뎌 보십시오. 서서 발을 디뎌봤을 때 발이 넓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렇죠. 발과 발을 눌렀을 때 발이 벌어지는 게 다릅니다. 그 폭으로 맞게 신발을 맞춰서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께는 와이드로 사이즈된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러닝화와 워킹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좋은 신발이래, 이게 좋대라고 그러면 그 나 신발 사야지 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디에 좋은 신발인지, 그게 걷기에 좋은 신발인지, 트레킹 하는데 좋은 신발인지, 러닝 하는데 좋은 신발인지, 러닝 중에서도 숏 디스턴스인지 롱 디스턴스 러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테니스 신발을 신고 농구하시는 분들은 농구 신발을 신죠. 네. 그 제대로 된 신발을 신었을 때 부상의 위험이 떨어지고 자기의 퍼포먼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도 요즘에 이제 신발을 고를 때는 그냥 무조건 편한 거, 쿠션 좋은 거, 뭐 이런 걸로 그냥 선택을 하거든요. 쿠션이 좋은 거가 좋은 신발일 건지 한번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조 목사님 굉장히 좋은 점을 지금 브로우업 하셨는데요. 네.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이건 커스텀 풋 올다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이제 맞춤 의학용 맞춤 깔창, 의학용 네. 맞춤 인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을 적에 치아를 맞춰서 치악을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앙앙 씹는. 발은 지금 계속 제가 주장한 또 설명드린 운동화는 목사님 발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 발에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발에 맞는 걸로 이제 사야 되겠는데. 그것이 디자인될 때는 목사님의 발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편하게 그렇겠죠.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는 내 이에 맞게 앙해서 치본을 만들어서 치과 본을 떠서 내 이에 맞게 하면서 왜 발에는 정확하게 내 발에 맞는 것을 안 쓰십니까? 맞춤 그건, 신발.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맞춤 신발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어프로치하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깔창을 씀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 운동 선수들이나 요즘엔 또 그 젊은 선수들 또 이제 아마추어 선수분들도 이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의료용 교정용 깔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냥 신발은 나를 위해서 맞춰진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인솔을 빼고 이걸 대체해서 넣음으로써 나에게 딱 맞는 신발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딱 맞는 신발에 더해서 운동화는 아까 전에 쿠션이 좋은 게 좋으십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발은 멀티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신발이 있는데요. 저도 쿠션이 상당히 좋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웃솔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의 맨 밑에 있는 아웃솔. 미드솔은 굉장히 딱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잡고 구부렸을 때 네. 실제로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신발은 서포트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앞에 발가락 관절만 구부려 가면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네. 즉 뒤꿈치부터 앞발까지는 서포트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이 너무 쿠션이 좋다. 그래서 낭창낭창하게 구부러진다. 그 신발은 여기가 서포트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신발이 요즘에 아닙니다. 그런 신발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은 멀티레이어가 중요하다. 어떤 데는 낭창낭창하지만 어떤 데는 더 펌해서 더 딱딱해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네. 간단합니다. 옛날에 구두를 만들 때요. 가죽으로 중간에 쉔크라 그래서 이 미드풋 중간에 이렇게 철로 네모나게 덧대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서포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녔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부 개척 시대 때 신고 다녔던 그 웨스턴 부츠도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쉔크라는 메탈로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돼 있고요. 플라스틱이 개발된 이후에는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것을 여기에 넣어서 지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은 좀 좋지 않지만 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목사님. 네네네. 그죠? 신발이 그냥 이렇게 반으로 접어지는 신발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리퍼 같은 것들, 슬리퍼도 이제 네. 특정 브랜드를 얘기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팍 접어지는 것들 그건 절대로 이제 발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이 보통 때 이제 그게 편하신 줄 알고 운동 뒤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데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다. 네. 발은 항상 서포트가 된 상태로 좋은 서포트가 되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어서 그러면 계속 그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발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자녀들의 발 건강을 위해서 부모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16살짜리 아들과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들에게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특정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뉴발란스, 브룩스, 그다음에 호카, 그다음에 에이식스, 에이식스라고 하죠. 아식스라고 하죠. 네네. 그 네 가지 신발을 주로 추천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랑 저희 네. 애들에게도. 그것은 뭐 그 신발의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멀티 레이어를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쿠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포트가 제대로 되고 반으로 접혀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발을 보면 이 앞에 부분 구부리면서 걸어야 되는 여기 앞에 부분이 신발이 잘 구부러진다는 점, 그리고 와이드한 사이즈가 잘 나오고 있고 서포트가 잘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편하다고 해서 가볍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것은 발 건강뿐만이 아니고 네. 발목, 다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 그리고 척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조되기를 두 발로 걸으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발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발로 걸어 다닐 때 밑에서의 충격이 발부터 해서 발목,
다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 그다음에 허리에까지 다 이르게 돼 있거든요. 네. 제대로 걷지 않으면 그 위 몸으로 다 틀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발목이 아팠는데 이렇게 잘 못 걷지라고 하다가 보면 그 반대쪽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걸으면 그 위에 있는 관절들로 통증이 옮겨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냥 내가 뭐 여기가 아프니까 이게 옮겨질 수가 있지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제대로 보행을 해야 되는지 내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위의 전문가들을 꼭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은 통증을 참는 것이 버릇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막 밖에서 뛰어나가서 놀고 싶은데 아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을 숨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많이 아프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잘 지켜보시고 애가 쩔뚝거리다든지 자주 넘어진다든지 신발의 한쪽 부분만 달랜다든지 특별히 이 신발만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이 신발은 닳고 굉장히 못 쓰게 되어 있는데도 그 신발만 고집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주위의 전문가들에게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발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음식 질문 좀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음식은 골고루 잘 먹는 게 좋고요. 네. 많이 먹고 운동 잘하면 저처럼 살찌게 돼 있습니다. 발과 특별히 이제 관련이 있는 음식들은 뭐 제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적에 뭐 네. 보조제라든지 이런 거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운동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칭을 이제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잘못된 발과 다리와 하지에 대한 운동 방법과 상식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한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얼바인이나 이제 그쪽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걸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시고 뒤꿈치 드는 운동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뒤꿈치를 드는 운동은 이제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게 하고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면 거기에 근육들도 많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저도 사실은 가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운동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람마다 각자 맞는 운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 그 운동을 좋다고 계속한다. 계속하고 운동이 좋으니까 발바닥이 더 아픈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정반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발 뒤꿈치를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발 뒤꿈치를 아래로 내리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 발바닥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윗네스 이펙트, 그러니까 기중기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은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걷게 될 적에 똑같은 뒤꿈치 뼈의 이 뒤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센 아킬레스 텐던이 달려 있습니다. 네. 아킬레스 텐던이 달려 있는 똑같은 뒤꿈치 뼈 아래에는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 텐던이랑 같은 뼈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를 들어서 운동을 할 적에 뒤에 아킬레스 텐던에 달려있는 종아리 근육은 발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밑에 뒤꿈치 아랫부분에 달려있는 족저근막은 상당한 이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텐션이 너무 많이 강해질 경우에 이것이 자꾸 당겨지면서 이쪽 족저근막이 닿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뒤꿈치 통증의 70%가 넘는 것이 이 족저근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이 생겨서 그 운동을 하시다가 오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만 이렇게 열심히 좋다고 막 하시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중간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제대로 된 신발과 운동 그 환경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밖에서 맨발로 하는 거 제가 정말로 금지하고요. 좋은 신발을 신고 해야지. 해변에서 뭐 모래 밟는 게 좋다 막 그래서 그런 거 맨발로 막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발 다쳐서 오시는 분, 화상 입으시는 분들 또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신경병증 분들은
발에 느낌이 없으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서 계속 그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밑에가 어떤지 느낌이 없으신데 계속 이런 운동을 하셨을 때 네,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뭐 어느새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많이 다가왔는데 오늘 너무 귀한 정보 많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만 뭐 청취자분들께 팁으로 좀 주신다면요. 발 건강을 위해서. 네. 저희 한국 분들은 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발 통증에는 굉장히 무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족부의학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 소득 수준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한국의 이제 조국의 이제 우리나라 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한인 분들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경제 발전이 되면서 족부의학은 좀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후진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지금 의대로 가고 싶어 하거나 치대로 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젊은이들께 족부 전문 의과 대학이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것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 프로페셔널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그런 직업군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원호 우리 박사님께 주님께서 그동안 인도에 오시면서 어떤 은혜들을 또 이렇게 주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운 좋게 시쳇말로는 운 좋게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 훨씬 더 성적도 좋고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의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될 수 있었고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2년 전에는 기니비사우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단기 의료 선교도 다녀왔고요. 네. 또 다음 달에는 캄보디아에 단기 의료 선교를 가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할 적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당장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멘. 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걸 제가 느꼈고 네. 그리고 또 느끼러 캄보디아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유, 박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의 조언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좋게 들어주셔서.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